내일이 정월대보름이네. 그렇죠? 우리 옛날 촌에서는 정월대보름 하면 진짜 밭두렁도 태우고 불 돌리기도 하고 대보름 온다고 산에 올라가서 뭐 달 보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참 많이 기억납니다. 정월대보름 그 다음 날에도 연날리잖아. 철이 없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이제 밭도 정리하고 겨울철에 있던 병충해도 다 태우고 농사 짓는 이제 첫날이야. 따지면 그 다음부터 농사 짓는 거야. 그래서 그날만큼은 내일부터는 뒤지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라 이런 뜻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 날도 연날리면 농사 철인데 놀잖아. 그 철이 없다는 게 그 뜻입니다. 철이 없다. 뭐 해야 되는 철인지도 모르고 일하는 철인데 놀고 있고 철이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우리 애볼 때 뭐 360 노는 날이죠. 토지의 유형. 토지는 세 가지가 있다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분리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합산 과세 대상, 별도합산 과세 대상,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세는 원래 원칙이 개별과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해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단 토지만큼은 인세의 성격이 남아서 합산과세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토지를 다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고 종합대상끼리는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 토지는 별도끼리 합산합니다. 대신 분리토지는 합산 이런 거 없습니다. 합산해서 뭐 하려고? 아니 합산해서 뭐 하려고? 합산해서 뭐 하려고? 세금 받으려고. 합산 안 해도 세금 받습니다. 합산하면 금액이 커지잖아. 금액이 커지는데 세율이 가만히 있다면 합칠 필요가 없잖아. 1억일 때도 1%, 10억일 때도 1%, 100억일 때도 1%. 그럼 왜 합칩니까? 곱하기 1% 곱하면 되지. 얘를 합치면 금액이 커진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누진세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얘들 둘이는 초과 누진세를 씁니다. 이제부터 누진세, 취득세, 등록세, 누진세 없었잖아. 얘들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서 높아집니다. 대신 분리토지를 합치지 않거든. 얘는 비례세를 씁니다. 단 차등적인 비례세를 쓰고 있습니다.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다음 재산세상 토지 가운데 종합토지를 찾아라, 별도 토지 찾아라, 분리토지 찾아라 이런 낼 수도 있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니까 다음 재산세 대상 가운데서 그 가액이 커질수록 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토지는 그만한 합산 토지를 찾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세액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지 누진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거든. 동시에 요놈이 누진세를 쓰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돼. 종합부동산세라고 모든 토지를 모든 부동산 다 대상하고, 분리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토지 가운데서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분리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유형이 구분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종부세 문제 나오면서 1번 분리토지도 종합부동산 된다? 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 안 됩니다. 지금은 뭐 1월 토지 쭉 해놓고 당신이 이것이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인지를 구분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문제 풀 수 없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유형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위해서라도 꽤 중요한 편들입니다. 그럼 어떤 게 분리고 별도고 종합인가?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토지가 있다. 등록, 등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있는데 이 모든 토지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합니다. 또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합니다.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합니다.
그 법에는 이런 토지는 종합이다 이런 게 없어. 종합은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치웁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용도로 쓰는 토지는 분리과세 하는데 분리과세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 예외는 종합가입니다. 원칙은 별도지만 별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종합가입니다. 원칙은 종합이지만 종합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예외는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분리, 원칙이 별도라고 시작한 토지는 예외는 종합을 가고 원칙이 종합이라고 시작한 토지는 예외는 분리갑니다. 그래도 무엇이 분리고 별도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대한민국 헌법 121조 헌법에는 토지가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이 국토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토가 뭐냐니까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산이랍니다. 토지라는 것이. 이걸 5글자로 줄이면 토지 공개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돼야 될 공적 자산이지 소수 사람의 사치향락을 위해서 자산 정식 수단으로 사용할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까? 거기에 따라서 토지를 구분합니다. 이 국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국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렇죠. 효율적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똑한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쓸까 하니까 잘 모르는데 국토를 효율적이며 그다음 균형 있는 개발과 보존과 이용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규제도 가할 수 있고 의무도 부과시킬 수 있고 등등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제도 가할 수 있고 의무도 부과할 수 있고 이 법이 뭐다? 이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국토 계획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국토에 관련된 법들은 전부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효율적이다.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한다. 이용한다. 보존한다. 이걸 위해서 만든 게 전부 이거야. 그럼 이제 토지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거기에 따라 구분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국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재화를 생산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 이게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원시시대 때도 1차 산업이 농사 짓는 거잖아. 농사 짓는 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농사 짓고 공장하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산 관련 토지 그리고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의 공익을 위한 공공의 목적, 공익 목적의 토지 이 토지들은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가장 낮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시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농지, 목장 이런 거. 농지라든지 목장이라든지 공익 목적 임야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생산을 했다. 생산을 했는데 무엇이 없어? 생산하는데 상업적 목적, 유통 관련 토지가 없다. 어떻게 돼요? 인체로 치면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 피를 생산하거든. 피는 생산되는데 혈관이 없다. 혈관에 막혀 있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관이 트져 있고 정상적인 생활하기 참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유통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 생활함에 있어서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상업적 목적. 우리 프린트에 제가 그림 그려놨죠. 상업적 목적. 유통 관련 토지가 나옵니다. 유통 관련 토지, 상업 관련 토지 이런 토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대표적인 것이 상가라든지처럼 영업용, 상업용 건물 토지가 나옵니다. 상가 등처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럼 어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
사치성 재산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않다. 그렇죠. 소수 사람의 사치양락을 쓰는 거잖아. 사치성 재산 토지. 우리 앞에 취득세 할 때 사치성 재산 뭐 있었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지금 토지하고 있습니다. 토지하니까 일단 선박은 빼고, 그래 앞에 비웠던 거잖아. 재산세에서 토지할 때는 주택의 토지는 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택은 토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토지와 건물 합쳐 주택에 대한 세금 가는 거지. 별장인 주택 빼고, 고급주택 빼고, 선박 빼고 남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사회에 가장 바람직하게 쓰고 있는 생산 관련 토지,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재산 토지, 이 양극단에 있는 토지를 모아 이를 분리과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놈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키는 저율의 분리과세. 이놈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키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두 번 정도 나왔던 지문이었는데 최근 나왔던 지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분리대상 토지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OX. 분리 토지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OX. 저놈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킨 도 있잖아. 그러니까 분리 토지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키는 것도 있고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시키는 것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걸 분리 토지를 분리시키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끄덕이면 진짜 불리해집니다. 양쪽이 타 있어. 반드시 분리는 양쪽 타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또 분리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이용되는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되는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런 겁니다. 요놈이 별도합산 토지. 여기 이제 별도합산 토지가 돼. 요놈이 종합합산. 종합은 분리와 별도는 종합은 어디 있는데? 종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종합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토지가 바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쓰냐고?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겁니다. 생산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상업적 목적도 아니며 사치성도 아닌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그냥 나대지 같은 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종합합산 토지. 가장 낮은 세금은 저율의 분리. 저율 분리 가운데서도 이놈이 제일 낮은 거. 이놈이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진짜 1차 산업이네. 이게 가장 낮은 세율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운데 가장 높은 세율을 물으면 이놈이 될 거고. 거의 26회인가 7회 시험 때 다음 재산세대상 토지 가운데서 그 세율이 가장 낮게 적용될 걸 찾아오라고 해서 정답, 얼마짜리 목장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짜리라고 하든 저놈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저는 누진세도 아니고 비례세라서 0.07%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별도합산, 그 다음 종합합산, 그 다음 고율의 분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근거로 분리와 별도와 종합을 나누었을까? 이것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나누었을까? 정 안 되면 요거 1차 산업, 농업, 축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의 제조업의 공장, 1, 2차 산업의 토지가 저율의 분리, 3차 산업, 상업, 유통, 서비스업, 3차 산업의 토지가 별도합산 토지, 사치성이 고율 분리, 나머지가 종합합산 토지갑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보는 거 하니까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 효율성을 봅니다. 효율적이면 하니까 효율성을 보는 거야. 나는 농사 짓고 있다. 밭농사 짓고 있다. 밭농사 짓습니다. 뭐 심고 싶어요? 밭농사 짓는다면 뭐 심고 싶습니까? 네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돼. 감자? 감자는 퍽퍽
해가지고 감자는 설탕 좀 뿌리든지 소금 좀 뿌리든지 그렇죠. 감자, 응? 고매를 심든지 전구지를 심든지 이건 경상도 사람은 다 알아. 고매하면 고구마, 전구지, 부추. 위에 올라가서 고매하면 모릅니다. 우리 수업 드시면 고매 참 슬픈 전설도 있잖아. 옛날 장학 퀴즈 할 때, 옛날 차인태 있을 때 장학 퀴즈 할 때 딱 최종 결승에 2명 딱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하나 하고 진주에 하나 하고 결정 붙었어. 한 문제 차이로. 근데 딱 문제 딱인데 진주에가 딱 빼놓은 거야. 고매. 정답이 고구마였거든. 고매 하니까 차인태 씨가 딱 터져가지고 정답은 맞는데 사투리거든. 그래가 시제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매 그렇게 떨어지고 고구마 해가지고 걔가 1등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 참, 얼마나 슬프나. 그렇죠. 지도 고매라고밖에 못 배웠는데 그렇죠. 나도 이름이 왔거든. 사실 고매 집에 촌에 있다 고매라고 배웠는데 전구지도 부추. 나는 태어나가 부추란 말을 대학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대학 가서 맨날 전구지 먹고 전구지 김치 먹고 이러다가 대학 가니까 친구들이 아니 촌놈 왔다고 호프집 데려가서 안주를 시키라면서 그러니까 네 몸보고 시키라 다 먹은 거야. 아무리 쳐놔도 딱 한 게 있더라고. 부추전이 있더라고.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처음이야. 딱 시계 전구찜을 들고 나오더만. 어쨌든 밭에다가 나는 고구마 한 마지기 전구지 한 마지기 심고 있다. 당신은 땅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세율. 그렇죠? 맞잖아. 문제는 어디에서? 강남역 바로 옆에서. 강남역 바로 옆에서 밭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을은 소 키운답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 하더니 을이 키우고 있어. 소 키운다니까 어디서 하니까 지는 명동 한복판에서 목장하고 있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명동은 서울시의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공업지역이란 말은 요 지역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때 그 토지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뜻이야. 이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아무리 농지다 목장이라 해도 농지나 목장이 있을 위치가 아닌데 농지가 목장이 있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저율을 인정 안 해. 저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토지가 상업용 건축물 부수 토지는 아니잖아. 별도 합산도 아니야. 그렇다고 골프장, 고급 월화상 토지도 아니잖아. 사치성도 아니야. 그럼 지가 갈 데라고는 종합합산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법은 농지, 목장하는데 농지,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 종합합산 토지 이래 갑니다. 그 농지로서 시의 주거지역 안에, 상업지역 안에,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 목장으로서 시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이래 버리면 종합합산 토지 비효율적이거든. 그럼 나는 촌에서 소 키우고 있다. 촌에서 소 키우고 있습니다. 한우 가운데 어떤 한우가 제일 맛있다? 어디야? 어떤 한우가 제일 맛있어? 어떤 한우가 제일 맛있다? 아니 한우 가운데서 어떤 한우가 제일 맛있죠? 응? 횡성한우? 뭐 맞나 횡성한우? 사실 횡성한우 횡성 뭐 보고 태발이더라고 진짜. 들어보면 봤지. 어떤 한우가 제일 맛있냐니까 얻어먹는 한우가 제일 맛있습니다. 어디 있거든. 얻어먹는 한우가 제일 맛있어. 그리고 어떤 한우 지금 자기가 원래 먹던 한우 있잖아. 자 고향 쪽에 있는 거 그게 제일 맛있어. 제 입에는 안동 한우가 제일 맞더라고. 계속 그쪽을 먹었기 때문에 딴 지방 가서 먹으니까 좀 뭐 어떤 집은 좀 기름지기도 하고 어떤 집은 좀 퍽퍽하기도 하고. 근데 그 지방 사람 보니까 그 집은 제일 맛있다 하더라고. 그 요 밑에 사는 사람은 철마 한우가 제일 맛있고 조에 사면 영주 한우가 제일 맛있고. 그렇죠. 예천 한우가 장성 한우가 지동네 게 제일 맛있어. 어쨌든 나는 촌에서 농사 짓는 자 소 키운답니다. 그럼 됐네. 목장할 수 있는 위치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목장 견학을 가봤어. 목장 딱 견학 가니까 와 목장이 100만 평이야. 목장이 100만 평이에요. 와 진짜 넓네요. 뭐 키우신다고? 소 하니까 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잘 찾아보랍니다. 한 마리 있답니다. 100만 평의 땅에다가 소를 딱 한 마리 키우고 있답니다. 한 마리.
목장하는 겁니까? 애완소지, 애완소, 애완우, 그렇죠? 자, 한 마리. 자, 우리 법은 뭐냐니까 당신이 목장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한 마리를 키우려면 한 마리 키울 땅만 있으면 되잖아. 한 마리 키우려면 한 마리 키울 땅만 있으면 돼서 우리 법은 목장하면 허용되는 면적을 딱 정해줍니다. 당신 소를 키운다. 가축마다 면적 틀립니다. 소 한 마리를 키울 면적과 닭 한 마리를 키울 면적이 같을 수는 없거든. 가축마다 허용되는 면적이 있어. 소라고 하는 요 가축의 허용되는 면적에 곱하기 두수 머릿속 곱해서 당신이 한 마리 키우려면 요만큼의 면적 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요만큼 한 마리 키울 만큼 필요는 딱 맞아. 이건 분리과세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로 봅니다. 참 나머지는 전부 종합이야. 종합산 토지. 이러니까 옛날 톨스토이 생각난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면서 러시아에서 땅 없는 사람들 참 시베리아 쪽 보내면서 네가 오늘 종일 걷다가 종일 돌다가 돌아오면 그 땅 전부 네 준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욕심이 나가지고 막 죽으러 간 거야. 죽으러 막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자가다 보니까 벌써 오후가 돼가거든. 노숙이 주고 빨리 돌아와야지 막 죽으러 쫓아가 죽었습니다. 죽으러 돌아 죽었지. 나중에 보니까 얼마큼 필요한가 딱 묻힐 그 땅만큼만 필요하더라. 뭐 그런 식의 우화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생각나네. 이거 나대지입니다. 종합입니다. 봐. 그래서 아무리 목장이 있을 위치가 있다고 해도 법이 정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되는 부분의 토지는 나대지 종합합산 토지합니다. 이것도 그렇잖아. 상업용 건축물 땅은 10만 평, 땅은 10만 평 차지하면서 자그마한 구멍가게 딱 차. 구멍가게 딱 차놓고 슈퍼 하자. 슈퍼. 무슨 구멍가게 슈퍼입니까? 그렇죠. 전부 옛날에 세안 슈퍼, 무슨 슈퍼. 슈퍼는 적어도 중급은 돼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뭐 이마트 그만큼 아니라도 중급, 요즘 롯데마트가 중간급 있잖아. 그 정도 나와야 슈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어쨌든 아니 그냥 일반 마트인데 자그마한 구멍가게 차놓고는 이 10만 평의 땅은 다 구멍가게 부속 토지다. 별도 합산 토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우리 법은 상업용 건물도 법이 정하는 면적을 딱 해놓고 요 면적만큼만 별도 합산 토지. 나머지 초과되는 건 이 건물과 아무 관계없는 나대지,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도 공장한답니다. 아니 개인 사업자인데 공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넓으면 공장 면적이 이만큼 되는 거야. 아니 현대차만큼 포철만큼 넓은 면적이 찾아 공장하고 있는 거야. 아 선생님 업종을 뭐 하시기에 이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공장합니까? 그러니까 와이셔츠 단추 만드는 공장한답니다. 와이셔츠 단추 만드는 공장하면서 이게 필요합니까? 우리 본 공장은 업종에 따라서 허용된 면적이 정해져 업종별 면적이 딱 정해져 있어. 당신 그런 와이셔츠 단추 만드는 공장을 하려면 당신이 가진 땅 가운데 요 면적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요 면적은 당신이 한 업종에 필요하니까 분리과세하지만 나머지 초과되는 것은 당신이 한 업종과 아무 관계 쓸데없이 가지고 나대지 종합합산 토지갑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 따지는 게 딱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면적, 목장 용지, 소 한 마리 키우면서 땅은 10,000평 차지하고 있다 안 되잖아. 그다음 공장 용지, 상업용 건축물의 토지 요 세 가지 할 때 여러분 저율 분리 별도 합산하다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정한 면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얘는 전부 다 뭐다? 나대지란 뜻입니다. 나대지 전부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만 알아도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누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위치에 있는 게 효율적일까? 이만큼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람직할까? 아닌데 그럼 전부 다 올라간다? 예외로 가는 거야. 상업용 건축물 하나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별도 합산 토지 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야.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이야. 그때는 건축물 자체에 없는 걸로 치고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 토지. 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종합합산 토지 이러합니다. 농지인데 농지가 시에 도시가 하나 있다. 종합합산 토지. 목장이 도시가 하나 있다. 종합합산 토지. 목장이 법이 정한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종합합산 토지. 공장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종합합산 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누었을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런 말 뜻을 보고 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뭐 그냥 50, 60%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을 위해서 내용을 보는 거지. 첫째, 농지, 분리과세 가운데서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가운데에서도 저율의 분리가 있었고 고율의 분리가 있었고 저율 분리도 다시 두 가지 나누어서 농지와 목장과 임야가 있었고 공장 등에 관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고율의 분리 골프장, 고급월악장, 골프장, 고급월악장 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세율은 토지에 대한 세율은 분리 토지 세율만 보면 됩니다. 합산 대상 토지는 세율 몇 프로인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분리 대상 토지 얘가 1000분의 0.7입니다. 1000분의 0.7. 0.07%. 007이야. 007. 이게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재산세 대상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요 놈보다 더 낮은 세율은 안 나옵니다. 주택도 최저가 0.1이야. 0.1. 0.1도 안 돼. 0.07%입니다. 공장 등은 1000분의 2, 0.2%. 아, 이것도 외워야 되냐고?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대신 저율분리 가운데서 요 놈만 좀 정확히. 농지, 목장, 임야 1000분의 0.7 요거는 꼭 알아야 되고 고율분리 1000분의 44%입니다. 사치성 부동산은 웬만하면 4%입니다. 사치성 부동산은 웬만하면 4% 갑니다. 건축을 할 때도 골프장, 고급월악장 건축물 하면 4%, 별장에도 4%, 사치성 재산은 웬만하면 4%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 토지 가운데 세율 묻은 거의 농지, 목장, 임야 아니면 사치성 재산 토지 이걸 묻습니다. 요 가운데 농지는 전답 과수원, 논밭 과수원 요 세 가지를 농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밭 과수원, 공부상 지목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부상 지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사실상 전답 과수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또 경작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든 대리 경작을 하든 위탁 영농을 하든 농지를 뭐 임대차를 주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되는 것이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할 때 이러 보시면 돼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누구 소유인가 개인의 소유인가 법인의 이게 저희 원칙은 분리잖아. 원칙은 분리 대상 토지다. 분리 토지가 되려면 첫째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개인의 위치할까? 위치도 맞으면서 또 개인 소유입니다. 위치도 맞다. 플러스 개인 소유다. 그리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말 만들어 봐요, 이거. 자, 농지가 분리가 되면 농지가 있을 위치에 있으면서 개인 소유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원칙이 분리면 예외는 뭐다? 예외는 종합입니다. 예외는 종합. 종합은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분리입니다. 그럼 종합은 위치가 틀렸든지 또는 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든지 또는 실제 영농에 쓰지 않고 있다든지 실제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종합이 됩니다. 자, 위치 한번 볼게요. 농지가 어디에 있냐? 위치가 어디에 있냐? 딱 하면 이거는 어디에 있냐? 초원에 있으면 됩니다. 일단 군 지역에 또는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됩니다. 시 지역에 있다. 시 지역에 있으려면 우리 시 지역에 농지 있다. 창원시에 농지 있다. 있을 위치에 있다 아니다. 창원시에 농지가 있다. 있을 위치다 아니다.
응? 창원시에 농지 가지고 있다. 돼, 안 돼? 된다, 그렇죠. 아니, 뭐, 고양시에 일산, 고양시에 농지 가지고 있다. 외곽 나가면 다 농지입니다. 저 외곽 나가면 다 농지야. 안동시 안에 농지 있다. 안동 시내 빼고 나가면 다 농지입니다. 이걸 시지역에 있다고 무조건 종합이라면 안 돼. 시지역에 있대. 어디 있으면 되냐고? 시지역에 있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됩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처럼 특정한 용도로 쓴다고 지역 지정되는 것이 도시지역이거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단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거는 원칙은 종합입니다. 원칙은 종합인데 단 도시지역 안에 있다고 해도 도시지역 안에 단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녹지지역 안에 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 지금? 자, 생각합시다. 이래 적어도 되는데 이거 맞게. 위치가 틀렸다. 종합입니다. 어디에 있다고? 시의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끝. 시의 도시지역 안에 농지 종합입니다. 다만 딱 개발제한구 녹지지역만 빼고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빼고 그래서 자 칠판 봅시다. 만약 시험에 농지가 나오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 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이 말만 종합이고 이것 빼고는 다 분립니다. 초원에 있다든지 시에 있어도 도시지역 밖에 있다든지 이게 다 괜찮습니다. 오직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지역 내 농지 이래 말하면 종합합산 토지가 돼. 실제 영농에 쓰지 않고 있다 종합 법인 소유. 법인 소유도 원칙은 종합입니다. 단 법인 소유라 해도 예외적으로 분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5쪽, 프린트물 4쪽 제일 끝에 분리, 농지, 전답과 원칙은 조율 분리다. 그래서 위치도 맞다. 어디 있는데? 촌에 있다. 군지역에, 읍면지역에, 또 시의 도시역 밖에 있다. 그리고 도시역 안에 있다고 해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안에 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다.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예외는 종합이다. 위치가 틀렸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역 안에 있든지 또는 법인 소유라고 하든지 영농에 쓰지 않고 있다고 하든지 그럼 종합된다. 그 교재 보니까 뒷장 넘겨서 570쪽 특정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한 농지. 원래 법인 소유, 단체 소유는 제일 밑에 봐요. 박스 안에. 법인 소유, 단체 소유는 원칙은 종합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의 농지는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셋째,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넷째, 사회복지사업가가 복지시설이 소비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마지막, 법인이 매립 관측에 의하여 실제 영농에 사용한 농지요. 5가지만큼만. 하나하나 5개 다 외우도가 아닙니다. 정보고 싶다. 종중 소유 농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업가가 복지시설에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 그 2가지 정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농지만큼은 비록 법인 소유라 해도 저율에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농지는 원칙은 생산 관련 토지니까 분리인데 농지가 있을 위치가 아닌 데 있다. 개발제한구역 등을 말하지 않으면서 도시가 안에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무런 말 없이 법인 소유라고 하든지 영농에 실제 쓰지 않고 있다고 하든지 그럼 종합이 된다. 그런데 법인 소유는 원래는 종합이지만 단 종중 소유, 사회복지사업가 등등등 매립관측한 법인이 소유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지가 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목장. 목장도 원칙은 뭐다? 원칙은 무슨 대상 토지?
분리과세다. 그렇죠. 저율의 분리과세. 이거 봐요. 목장은 진짜 쉽습니다. 목장은 원칙은 저율의 분리다. 목장도 분리가 되면 목장이 있을 위치가 있어야 돼. 도심지 한복판에 목장하고 아니잖아. 플러스 면적도 맞아야지. 소 한 마리 키우고 땅 10만 평 아니잖아. 그렇죠. 둘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예외적으로 종합이 된다. 원칙이 불리면 예외는 종합이거든. 종합은 위치가 틀렸다. 똑같아. 농지와 동일합니다. 농지와 동일. 위치가 틀렸다. 개발 제한 구역, 녹지지역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도시적 내 목장, 종합합산 토지 또는 면적이 초과하고 있다. 기준 면적 초과. 이렇게 되면 종합입니다. 거의 상식선이잖아. 목장해놓고 아이고 시내 한복판에서 목장하고 있다. 아니면 소 한 마리 그럼 딱 10만 평이 있다. 아니잖아. 그래서 목장은 위치도 맞고 법이 정한 면적도 맞아야 되고 하지만 위치가 틀렸거나 면적이 초과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목장이라는 부분이었고 임야 572쪽 임야는 원칙이 종합입니다. 임야는 원칙이 종합이야. 대한민국은 3분의 2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으로 돼 있거든. 버려진 야산까지도 다 생산하는 분리토지 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 보니까 산림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는 분리과세하며 그 밖의 임야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그 말은 원칙은 종합이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임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겠답니다. 크게 퉁쳐서 두 가지로 종중 소유 임야 왜 나오지 않죠? 종중 소유 임야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 공공의 용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야 이런 것이 바로 분리과세라는 뜻입니다. 보존산지 안에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다,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다, 종중소유, 그다음 그 밖에 공익목적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 도시공원 내 임야, 그도 아니면 도로법, 철도법, 하천법 등에 따라 정하는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이런 것처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중 소유 그리고 공공의 용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임야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지 나머지는 모두 종합합산 대상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농지, 목장, 임야 이걸 보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공장 용지 요런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장 보면서 앞에 한 번 더 새로 배웠던 분리 토지를 한번 응용을 하고 그다음 이제 공장 용지 토지 유형 그 뒤에 납세 의무자 부가징수를 본 다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내용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